대한민국 대표 건강음료인 우유. 풍부한 칼슘 성분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은 물론 고소하고 다양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 세계 시장을 향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 전 세계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노력 중인 우유의 모든 것. K 명품을 찾아라에서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제품을 찾는 K 명품을 찾아라. 오늘은 우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모시고 이야기해 볼 텐데요. 광고 마케팅 전문가 김효석 박사,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의사 겸 한의사 백태성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유하면 사실상 인류와 함께 시작이 됐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7,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9,000이 넘은 그 벽화가 발견됐는데요. 사하라 사막이에요. 그 당시에는 초원이었으니까 그때 벽화에는 이 젖이 퉁퉁 불어있는 젖소의 그림이 발견이 됐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우유를 먹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요. 예. 또 우리가 성서도 3,000년 전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나안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인데 네. 거기를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네. 그 당시도 이제 우유를 먹었던 거죠. 네. 또 히포크라테스 한 기원전 400년경 사람인데 그분이 우유를 얘기했을 때 완벽한 식품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유와 우리의 문명, 식품은 같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반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유가 들어오게 된 것은 이제 일제 시대부터인데 당시 충무로나 명동이나 이 근처에 목장 같은 게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기가 충무로일 텐데 여기가 원래는 목장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요 일본인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낙농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1937년 경성 우유 도업조합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이곳이 바로 현재 한국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S 우유의 전신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합에서 서울 정동에 우유 공장을 짓고 예.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시작했고요. 당시 이제 뭐 우마차, 자전거 등의 실리 원유가 매일 정동으로 배달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역사가 긴 만큼 우유에 또 재밌는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엔 57년도까지 우유통이 따로 없었대요. 예. 네. 미국 휘발유통을 갖다가 아, 예. 그걸 씻어가지고 우유를 담아서 예. 썼다고 하더라고요. 찝찝한데. 상상이 안 가시죠? 예. 네네네. 57년 이후로 20리터짜리 표준 우유통이 만들어졌다고 네. 해요. 특히나 이제 우리 6.25 이후에 먹을 게 없을 때 미국에서 우유를 원조를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우유를 먹고 나니까 다들 쓸쓸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유를 준다니까 서로 가지고 가려고 예, 예. 하다가 나중엔 서로 먹기 싫어가지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우유하면 그 옛날에 그 우유회사에서 했던 우량아 선발대회가 참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우량아 선발대회 아마 많이들 이제 아시고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처음 시작된 시점이 1948년이었어요. 그동안 참가한 인원만 해도 2만 명이 넘는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대회 우승자 같은 경우에는 상금이 1년치 분유랑 이제 상금을 같이 해서 선물을 주는 걸로 많이 인기를 얻었다고 예. 합니다. 예. 저희 나이 세대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우량아 선발대회. 실제 제 아는 분도 거기 출신이 네. 있었어요. 당시에 우량아 선발대회 나오려면 일단 통통해야 돼요. 그렇죠. 얼굴이 왜 통통하고 미쉐린 이게 살이 이렇게 타이어 같이 접혀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도 재미난 광고가 있는데요. 지금 아마 이 분유가 판매되면 참 깜짝 놀랄 거예요. 분유 이름이 비만 분유. 비만 분유요? 비만 분유. 그런 게 있었어요. 광고 카피도 금년도 우량아 중에 75%가 비만하다. 네.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 그게 그렇죠.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65년도에 6월 28일자 간 건데 65년이면 지금으로 하면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예. 네. 그 시절에 좀 뚱뚱하고 통통한 아이들이 귀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만한 아이들을 대단하게 본 거죠.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비만 우유, 비만 분유. 네. 당시에는 살찌는 약도 있었어요. 약 먹으면 살찐다 아, 그래갖고 진짜요? 살을 찌워주는 약도 팔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보면 좀 있을 때 이 배도 좀 나오고 네. 이런 얼굴도 좀 토실토실하신 분들이 좀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이시잖아요, 우리 의사님. 아니, 많이 빼신 거예요, 우리 원장님. 그 당시는 사장님 스타일이라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북한 사람들 몇 명 만나보니까 북한은 간부 스타일이라 한다더라고요. 아, 네. 오, 말이 북한 되네요. 스타일.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되게 선호하는 몸매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약간 그 몸매가
바나나 우유랑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예. 아, 바나나 우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B사에서 만든 우유가 있는데 이게 74년도에 만들어진 우유예요. 74년도요. 예. 당시에 어린이들이 그 꼭 먹고 싶어하는 부동의 1위 과일 바나나를 마케팅 포인트로 해서 만든 우유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가공 우유 중에선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전국 편의점 매출 순위 1위도 바로 이 바나나 맛 우유라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중국 여성들 사이에 이 바나나 우유 통이 좀 특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단지 우유라고도 하고 배불뚝이 우유라고 하는데 이걸 들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다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 온 중국 관광객들은 꼭 사 먹는 게 이 단지 우유라 하더라고요. 이 네. 바나나 땡 우유에 대한 이제 마케팅 이야기에 재미난 게 좀 많아요. 예. 사실은 바나나가 노랗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껍질이 노랗지 그렇죠. 네, 네. 안에 살은 하얀데 근데 음식이나 이런 부분이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콜라를 사실은 이렇게 눈을 감고 먹잖아요. 그럼 사이다나 콜라나 또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예. 색으로 우리가 그게 포도 색깔이면 포도 맛이 난다고 생각하고 예. 빨간색이면 딸기 맛이 나다고 생각하니까 바나나 그 땡 우유는 노랗기 때문에 우린 생각에는 그게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네. 또 있는 거예요. 하얀색 바나나 우유는 왠지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 회사는 실제로 바나나가 들어갔고요. 예, 예. 그리고 바나나 땡 우유는 맛이에요. 그런데도 아. 이길 수 없는 게 그 추억적인 부분도 있고 시각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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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보니까 각 업체들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이민영 기자, 우리나라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어떤 곳이 있나요? 뭐 조합 차원에서도 또 나오는 우유도 있다고 들었는데. 크게 말하면은 이제 한국 시장 점유율에서 세 업체가 제일 유명한데요. 첫 번째 업체가 이제 S 우유, 두 번째가 N 유업, 그리고 세 번째가 M 유업. 네.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S 우유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민국 우유의 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장 역사가 오래됐고요. 그 1960년대에 대문 앞에 이제 놓고 왔던 추억의 병우유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 이미지는 최근에 이제 플라스틱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유리를 쓸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성 우유 동업 조합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한국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N유업 말씀드리면은 1964년 홍두영 회장이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우리 손으로 만든 분유를 이제 먹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회사고요. 1967년 유아용 조제 분유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초로 종이 포장된 우유도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고 예. 또 코끼리 그림이 그려진 우유도 내놓으면서 점점 이름을 알리게 됐고요. M 유업 같은 경우에는 1969년에 정부의 낙농업 발전 위해 설립이 됐다가 그해 5월에 김보경 회장이 취임하면서 민간 회사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치즈 불모지였던 한국에 처음으로 치즈 공장을 만들면서 또 입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양가 듬뿍인 우유가요, 여름철에 또 으뜸인 보양식으로 변신을 한다고도 합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푸드 스타일리스트 제이킴입니다. 우유는 삼국시대부터 우리가 먹어왔잖아요. 오늘은 왕이 드시던 타락죽을 집에서도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하고 또 찹쌀가루, 소금, 후추만 있으면요 간편하게 타락죽을 만들어 드실 수가 있어요. 우유를 넣고 중불에서 누르지 않도록 끓여주시면 돼요. 찹쌀가루를 체에 치시면은 훨씬 더 고운 타락죽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찹쌀가루를 체에 걸러주시고요. 잘 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소금을 조금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고추. 네, 이렇게 찹쌀이 다 익어서 걸쭉해질 때 냄비에서 꺼내주시면 됩니다. 네, 전통 요리도 만들어 보았으니까요. 이번에는 신세대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유콘 리조또를 지금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제일 먼저 쌀을 넣어서 볶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쌀을 볶으시다가 이때 채소류들을 차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고추 넣어주시고 옥수수도 같이 넣어주세요. 다 볶아주신 후에는요, 우유를 넣어서 다시 한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끓이시다가 지금쯤 이제 소금하고 후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끓기 시작할 때 치즈를 넣고 같이 녹여주시면 됩니다. 치즈가 다 이렇게 노랗게 녹아내린 후에 접시에 옮겨 담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영양 좋고 맛 좋은 우유 콘 리조또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뭐 왕이 드셨던 음식이라고 네. 해서 상당히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좀 간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름철 앞두고 한번 보양식으로 먹어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저는 그 우유 리조또 있잖아요. 네. 그 고소한 맛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저희 아이들 해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민영 기자, 네. 이 우유 하면 정말 이렇게 사연도 깊고 늘 우리가 함께했던 어떻게 보면 식료품인데 요즘에는 아주 매출이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넘쳐서이기 때문인데요. 예. 최근에는 그 젖소가 우유를 생산하는 조건도 좋아지면서 그 공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젖소 한 마리당 우유 생산량이 그 2014년 28kg에서 작년에는 30kg까지 증가하면서 매년 이렇게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으로 점점 매출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 대체 음료가 또 많이 나왔죠. 그 쌀 음료가 우유 같잖아요, 느낌이. 아, 예, 네. 그걸로 끼니를 대체할 수 같고 뭔가 또 식물성이라는 이미지. 또 뭐 귀리가 또 나왔어요. 귀리 음료. 네. 거기에 다양한 건강 음료. 거기에 두유 시장이 커졌어요. 그렇죠. 사람들 심리가 그렇진 않은데 왠지 식물성 단백질은 좋고 동물성은 좀 뭐 너무 그 친숙하니까 새로운 걸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성인들의 입맛이 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네. 아니 말씀하신 대로 대체 음료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다가 우유는 공급 과잉이 됐고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요즘에 보니까 우유가 비싸더라고요. 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다들 좀 많이 의아해 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유 가격 연동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제 이게 예. 뭐냐면은 그 정부에서 생산비랑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매년 한 번씩 가격을 아예 일괄 조정해버리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매년 사실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생산비도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료값이 올라가니까 올라가겠죠. 네, 그렇죠. 인건비도 항상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료값도 항상 일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마트 가서 항상 왜 이렇게 안 내리지 네. 하는데 요 이유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그 가격이 움직이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요즘에 이 업체들마다 일반 우유가 아닌 저지방 우유 쪽에 상당히 사활을 걸은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워낙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많고 지방이 안 좋다는 인식이 좀 확산되다 보니까 이거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S우유 같은 경우에는 저지방 우유를 출시 1년 만에 연간 누적 판매량이 4,200만 개를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 M유업 역시도 지금 저지방 우유로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고요. 해외에선 저지방이나 무지방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지방, 무지방 우유가 소비자의 70% 이상이 이미 사 먹고 있고 네. 핀란드는 90%가 넘는다고 해요.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왜 그 일반 우유하고 저지방 우유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래도 원유에서 지방을 빼려 그러면 처리 과정이 하나 더 붙어서 원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사실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가공 처리를 어차피 하거든요. 우유를 갖고 와서 멸균도 하고 포장하면서 들어가는 지방을 빼는 분류 과정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원가가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요. 네.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네. 그 부분은 아마 좀 마케팅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한 30% 정도 가격이 더 저렴하더라고요. 아, 저지방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우유 가공 과정에서 추출한 그 지방 성분을 치즈나 버터로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의 다른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저지방 우유가 좀 가격이 낮다 하더라고요. 마케팅을 좀 잘 하려면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도 조금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우유를 이제 자주 사 먹는데 깜빡하고 하다 보면은 유통기한이 금세 훌쩍 지나요. 근데 유통기한 지난 거는 먹기가 좀 찜찜하거든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는 안 먹는 게 낫죠. 예. 보통 유통기한이 보통 9일에서 14일 정도인데 실제 연구를 해보면 개봉하지 않은 채로 그 냉장실에 있으면 45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제대로 냉장 조치가 돼 있는 상태라면 하루 이틀 정도 지난 건 네. 드셔도 되세요, 사실. 이 상한 우유는 바로 버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 상한 우유도 다시 보자. 우유의 재발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처치곤란이 돼버린 상한 우유. 똑똑한 활용법이 있다는 소식에 제작진이 달려갔습니다. 그 비법을 알려줄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산림구단 정세인 주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상한 우유 사용해서 지금 냉장고 청소하고 있어요. 냉장고 찌든 때를 상한 우유로 닦는다? 냉장고에 이렇게 찌든 때 많잖아요. 헝겊에 우유를 묻혀가지고 닦으면은 알칼리 성분 덕분에 깨끗하게 닦여요. 수세미나 헝겊에 상한 우유를 묻혀 이렇게 닦아주기만 하면 깨끗해진 냉장고 보이시나요? 그런데 상한 우유로 닦으면 비린내가 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우유 비린내 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저는 깨끗하게 물에 빠른 헝겊으로 한 번만 싹 닦아주면 비린내 걱정 없어요. 쓸모없을 것 같던 상한 우유의 반전. 생각보다 꽤 유용하네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상한 우유 꺼낸 김에 화초에도 좀 주려고요. 상한 우유로 화초에 물을 준다? 화초에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상한 우유에 물을 반 섞어서 부어주시면은 잎도 반짝거리고 수명도 길어지니까 저는 항상 주고 있어요. 냉장고 청소부터 화초까지 상한 우유만 있으면 문제 없겠네요. 남은 거 버리시는 거예요? 아직 버리면 안 되죠. 남은 거는 피부에 양보해야 돼요. 상한 우유 활용법 아직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가나 입가가 굉장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 우유를 거즈에다가 적셔서 얼굴에 붙여주기만 하면은 금방 보들보들해져요. 주름을 예방해주는 건 물론 피부톤도 한층 환해진다는데요. 요즘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럴 때 냉장고에 상한 우유를 넣어놨다가 이렇게 솜에 묻혀서 얼굴에 붙여주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피부가 동안이 되는 기분이에요. 집안 곳곳에 윤기를 더해주고 피부 건강까지 든든하게 지켜주는 상한 우유 활용법. 시청자 여러분도 똑똑하게 이용해보세요. 네, 상한 우유가 찌든 때도 없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우유 버리지 않고 여러모로 좀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상한 우유를 피부에 양보하겠어요. 네. 앞으로 더 알겠습니다. 좋아진 얼굴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 진실 혹은 거짓. 오늘은 우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3가지.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유는 항생제가 들어있다? 네, 이게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젖소를 사육할 때 당연히 항생제를 넣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이거는 맞는 내용인데 우유가 시중에 나오기까지는 깐깐한 검사를 많이 거치는데요. 무려 140여 개가 되는 검사를 거쳐서 시중에 유통이 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항생제가 있거나 성장 호르몬이 이제 검출된 제품 모두 폐기 처분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항생제에 대해서 네. 걱정 안 하고 그냥 마음 놓고 우유를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유는 항생제가 들어있다는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두 번째 진실 혹은 거짓은 무엇일까요? 자, 우유 속의 지방은 비만을 부른다. 네, 우리 저지방 우유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네. 실제로 비만을 부르나요? 뭐 이렇게 비만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공주대학교 외식 상품학과 김선우 교수님의 이제 자료를 보니까 지방산이라는 게 칼슘과 변합을 해서 대변을 배출시켜서 오히려
비만 위험을 낮춘다라는 그런 결과도 나와 있고요. 네. 또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참여한 7,173명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하루에 우유를 이제 2잔, 2컵 정도 마시는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37% 정도가 비만도가 낮았다. 안심하고 많이 드셔도 되겠네요. 세 번째, 진실 혹은 거짓 알아보겠습니다. 우유는 치매 예방에 좋다. 이것은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네. 실제 일본의 큐슈 대학의 니노미야 토시하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17년간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우유를 먹는 노인에서 치매 위험이 31% 정도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유가 요즘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우리 한국 우유가 인기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분유도 아주 인기가 좋고요. 임명 기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인기입니까? 최근에 Y우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대 유제품 생산업체와 향후 10년간 무려 4천억 원 규모의 흰우유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M유업, S우유 등 이들 3개 업체의 살균유 수출 규모는 이제 올해만 1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 매출 상황은 전체적으로 좀 어때요? 3배나 비싸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네. 비싸면은 잘 안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이 예. 3배나 비쌀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게 이건 신선식품이잖아요. 네. 물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그대로 빨리 보급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세금이 붙는데요. 뭐 관세가 한 15%, 또 증치세가 17% 정도가 붙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트나 동네 매점 가면은 한 2, 3천 원 하잖아요, 1리터가. 그게 네네. 한 7천 원대에 지금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먹을 수는 없고 중국에서 좀 프리미엄, 잘 사는 분들이 먹는 우유. 예. 우리는 이제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만큼 같은 우유인데 중국 가면 대접받는 게 우리나라 우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